For Strategy for China. 중국을 대하는 4가지 책략. 지금부터 2020 코멘트 TV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상대하려면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이 즐겨 쓰는 책략을 간파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를 해야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 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운다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아니하다. 적의 실정을 모른 채 아군의 전력만 알고 싸운다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다. 적의 실정은 물론 아군의 전력까지 모르고 싸운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죠. 21세기 한국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뼈있는 말들입니다. 이 시간은 2020년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한 달여 앞두고 코멘트 TV에서 중국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을 대하는 4가지 책략이 국가, 기업, 개인 등 모든 주체들에게 유용한 참고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중국을 대하는 4가지 책략 제1책은 강단책입니다. 중국인들 앞에서는 절대 머리를 먼저 숙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숙이면 나를 하대하는 습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소국으로 여기는 그들 앞에서 먼저 숙이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관계에서는 물론이고요. 외교적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먼저 허리를 숙인다고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겸손한 군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소인배쯤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한국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개인적 자존심이 강한 중국인의 마인드와 대국이라는 허세가 빚어낸 습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꼿꼿한 자세로 상대방을 눈 아래로 쳐다봐야 합니다. 나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으니 나는 당신에게 먼저 숙이고 애원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탐색전을 대단히 즐깁니다. 주어진 시간의 절반 이상을 상대가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분석하는 데 할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중국인의 초반 심리전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냉정하게 내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팁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중국에서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이 이루어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은 하나의 전략적 옵션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술독의 술이 비워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상대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중국인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면서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길을 꺾어 보겠다라는 심리는 그런 술 문화는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술을 안 마신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부허주.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 것이 술을 어중간하게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술을 강권하는 문화가 중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우리가 술을 한 잔, 2잔 마시겠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술을 안 마시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전혀 다르게 대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100년 전에 중국을 침략했던 강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어느 정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편이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자주적 국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중국 앞에서 실력을 단단히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베트남도 중국의 무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강력히 받아쳤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맘만 먹으면 중국의 절반 정도는 접수해버릴 수도 있다는 강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상대가 의외로 강하게 나오면 움찔합니다. 중국을 대하는 4가지 책략 제2책은 제2책입니다. 이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랑캐를 오랑캐로서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상 강대국들은 주변의 국가들을 이런 식으로 제어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이나 일본은 남북한을 갈라놓아 적대시하게 만들어 자국을 넘보지 못하게 했죠. 일본은 지금도 노골적으로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이의 책략은 다른 나라들도 이미 쓰고 있는 책략입니다. 몽골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제어하고 대만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써왔죠. 한국도 엄밀히 따지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이로 중국의 압박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안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국방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죠. 구한말에 대한제국은 자주적 군사력도 없으면서 이제이만 하려다 결국은 일본에게 굴욕을 당했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6위권의 군사 강국이죠. 중국을 대하는 4가지 책략 제3책은 허실책입니다. 이것은 바로 허허실실 책략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중국에 대하여 써온 전략이기도 합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당나라가 신라를 복속하려 했을 때도 이 전략을 썼습니다. 삼국지에는 이 허허실실의 책략이 많이 나옵니다. 전설적인 책략가였던 제갈량이 즐겨 쓴 전략이기도 하죠. 삼국지 소설을 읽으셨거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적벽대전. 지금 중국도 미국에 대하여 이 책략을 사용 중입니다. 미국의 압력을 때로는 허하게, 때로는 실하게 빠져나가고 있죠. 중국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중국의 허점이 무엇인지 흐릿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적 필살기는 감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안보적으로나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의 비기를 다 보여주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 탐내는 한국의 최고 기술은 반도체 아닙니까?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이 허허실실의 방법은 꽤나 유효합니다. 스스로를 허다인 것처럼 낮춰서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친근함을 갖게 하기도 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빈틈없이 실한 측면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빈틈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 허허실실의 책략은 허장성세의 전략과는 반대적 성격의 책략이기도 합니다. 허허실실의 책략이 의도적으로 빈틈을 노출시켜 상대의 경계심이 풀리도록 만드는 계략이라면, 허장성세는 스스로를 과하게 포장하고 부풀려 상대로 하여금 쫄게 만드는 계략이므로 성격상 차이점이 분명한 것이죠. 사실 지난 5, 6년 동안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너무 성급하게 허장성세 전략으로 나갔다가 무역전쟁이라는 코너에 몰리게 된 것 아닙니까? 실리를 중시하는 미국에게 중국의 허세가 꽤나 못마땅했을 터, 지금 중국은 비싼 레슨비를 내고 대국의 자세에 대해 학습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을 대하는 4가지 책략, 마지막으로 제4책은 만만책입니다. 중국인들은 일상에서 이 만만이라는 단어, 천천히 여유있게라는 뜻을 가진 이 만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만저 살펴가세요. 만만치 많이 드세요. 만만 카이처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등의 표현은 중국에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습성은 비즈니스 현장이나 국가 전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위한 미팅은 거의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죠. 그 유명한 중국식 원형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는 시간을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어떤 음식에 젓가락이 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맛난 요리들을 양보하는지도 면밀히 살핍니다. 이미 식사 습관을 통해 상대가 나와 함께 이익을 공유할 만한 그릇이 되는 인물인지를 파악한다는 뜻이죠.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자리는 보통 2시간 이상 길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2시간이 넘게 지나도록 본론을 꺼내지 않는 것이 중국인들의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상대방을 지치도록 만들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또는 사인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인들은 지루하게 빙빙 돌아갑니다. 그들은 직설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적을 상대할 때도 내 손에 흉한 것을 묻히는 것이 싫어서 이의제의를 하듯이 비즈니스도 늘상 우회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질질 늘어나고 지루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싫은 척했다간 상대에게 평가절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관습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주도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우리 식대로 속전속결로 끝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덤볐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알령을 빨리 풀지 않는다고 해서 급하게 중국으로 달려가는 것은 실책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느긋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번에 중국의 한 고위급 인사가 방한을 한다죠. 무슨 당근과 채찍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상컨대 당근은 한알령의 해제일 것이고, 채찍은 미사일 배치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도의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의외의 카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숙이지도 말고 성급하지도 말고 천천히 중국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예스도 노도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을 대하는 책략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여유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중국은 한국을 철저히 홀대했습니다.
북한이나 일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지만 한국의 손은 뿌리쳤죠. 그것은 바로 한국 정부를 지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고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간을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상대국 정권의 영속성을 철저히 따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정권을 6년씩이나 지켜보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만나주었죠. 시간을 끄는 중국의 습성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새 임금에 대한 책봉을 차일피일 미루던 명나라의 관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부터 중국에서 온 사신은 오만했죠. 소국에 시찰을 온 황제의 대리인 양 모든 이들을 하대했습니다. 이번엔 보기 좋게 그 습성을 깨뜨려 줄 기회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여의치 않은 중국의 사정을 잘 아는 우리가 결코 쉽게 호락호락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단단히 잡고 차근차근 따져보며 시간을 벌어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시계는 우리를 중심축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때는 국민과 언론도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책략들이 서로 모순되고 뭔가 충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국제관계의 외교 안보적 전략들은 한 가지 수만 고집해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책략들을 변화무쌍하게 구사하고 적용해야 생존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코멘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